서울대학교 실버산업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란입니다. 오늘 시터뷰에는 경제채널 EBC의 김웅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케어의 신준영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어의 신준영입니다. 네, 김웅철 대표님께서는 언론이시면서 최근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인 초고령사 일본이 산 법을 쓰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방송 케이블 방송인데요. 거기 EBC라는 곳에서 대표로 지금 현재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커리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신문사에서 도쿄에서 이제 특파원 생활을 2000년도 초반에 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보다 이제 좀 한 10년, 20년 앞서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 사회의 트렌드랄지 대응을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한국에 소개하는데 소명감을 갖고 여러 가지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래 왔고요. 최근에 이제 그 컬럼이나 이런 컨텐츠를 묶어서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선 지금 일하시는 EBC TV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 채널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경제, 주식 이런 이제 경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케이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책 쓰시기 전에 2017년에도 또 책 한 권을 내셨어요. 2017년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일본 고령 사회 관련한 책을 쓰시게 되는 어떤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이제 10년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금융회사에서 이 시니어 관련,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제 매거진을 창간을 한 게 있었어요. 다른 서양이나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도 고령화가 진전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킹 할 것도 있지만, 거기하고는 우리하고 이제 조금 사회 트렌드 체제랄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상황이 우리하고 비슷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이제 그 매거진에 많이 담으려고 했었고,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계속 검색하고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처럼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머지않아 닥치겠구나, 그리고 이게 제 일이기도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진짜 이제 제 일같이 했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검색해서 일본 사회 트렌드를 팔로우하고 그거를 이제 컬럼이나 기회가 되면 강의로 이제 계속 해왔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이제 그걸 묶어서 책이 나왔고, 또 한 5년 정도 그 컨텐츠가 쌓여서 이번에 비슷한 제목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대표님이 보실 때 좀 요약해서 한국의 시니어들이 일본의 이 초고령 사회 사는 방법에서 좀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시사점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두 가지만. 네,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그 커뮤니티가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커뮤니티 키워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래서 지역 통합 돌봄이라고 하나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은 이제 그 간병을 사회화하는 거죠. 지역 사회에서 이제 그것도 어차피 커뮤니티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 국가적으로 이 공공기관에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회의 사람들 공동체에서 그거를 이제 케어를 하는 모습이, 예를 들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주민들이 이제 혼자 사는 고령자들 이제 매일 찾아가서 확인해 준다거나, 또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 사는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 오르락 내리락 하기 어려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의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이제 버려준다거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
공동체로 다시 부활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많이 느끼는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응 요소로 떠오르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는 이제 함께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커뮤니티 함께 뭐 이런 게 키워드로서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일본이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이제 그 테마는 이제 젊은 노인들, 액티브 시니어들이 어떻게 이 긴 30년, 20년의 노후 생활을 이제 잘 보낼까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가장 큰 거는 뭔가 일거리를 찾아야 자기의 이제 그 생활의 삶에 대한 가치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건강도 유지를 하고 또 사회적 관계도 유지를 하는 이제 뭐 일석삼조이기도 한데 평생 현역을 뭐 직장을 다니고 계속 돈 벌라는 걸 떠나서 소일거리든 아니면 지역사회 공헌을 하든 뭐 이런 평생 현역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일본의 다양한 그 액티브 시니어들이 뭐 구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이 고령화되면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돌봄 문제라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잖아요. 사회적 기업, 조그만한 사회적 기업으로 거기 만들거나 참여를 해서 노후를 이제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자기 소득도 받으면서 또 사회에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는 그 밀착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 이런 게 일본에 지금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평생 현역의 키워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예전 분들하고 달리 지금 분들은 이제 경력도 있고 뭐 재력도 있고 건강도 하니까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문화 이런 거가 이제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종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스스로 알아서 이제 준비한다고 해서 마지막 종자에 활동 활자 그런 것도 이제 자기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족이랄지 뭐 그 지역의 사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스스로 다 준비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까 테마인 액티브 시니어들 젊은 고령자들의 노후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자립해가는 그런 모습, 자조의 모습 또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지금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과 또 아까 전에 NPO에 대한 얘기들이 좀 굉장히 조금 새로운 한국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모델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 고령 산업이라든지 시니어 비즈니스에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뭔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하는. 너무 광범위한 시니어 비즈니스를 전체적인 산업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지금 고령화가 어떻게 보면 30% 정도 돼서 시장 어차피 이제 이 소비자들이 시니어 시프트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2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아직 그 시장이 형성돼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과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이 경제력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이제 그런 이제 사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또 있고 또 거기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니어 비즈니스가 크기에는 단순히 그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 시니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클 거다. 이거는 일본 사회를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시니어들이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문화가 고령자들이 편히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편히 이제 소비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의 서두에 두 가지 트렌드라고 하면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그 새로운 문화는 단순히 고령자들의 시니어 문화가 아니고 이 젊은이과 고령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화학적으로 다른 이제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가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고령자들을 집을 이제 가가지고 돌봄을 해주는데 요양보호사랄지 이런 분들이 가서 해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 제 책에도 있지만 대학생들이 이제 고령자들에 가서 그 돌봄의 역할을 해주면서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그러려면 이제 대학생들이 고령자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성숙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뭐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지금 해주셔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책을 꼭 사서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어떤 계획들을 향후에 또 가지고 계신가요? 뭐 지금 이 책을 내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의 이제 트렌드나 고령화 트렌드를 계속해서 일본도 그냥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개선해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거 일단 첫째. 그러다 보면 이런 뭐 책도 나오는 거고 뭐 정책적으로 조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일본의 현장을 다녀서 거기서 현장에서 목도를 하고 또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또 한번 가보고 뭐 이러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랬으면은 좋겠습니다. 꼭 초대해 주세요. 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이 인구 고령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고 뭐 이런 장수 사회를 이제 가장 먼저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답이 없고 아무도 안 해보고 아무도 맞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거를 이제 일본이 지금 겪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처럼 이제 고령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시사점도 크고 또 저희가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에게 이런 일본의 초고령 사회 관련한 해설을 계속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면 네, 영광입니다. 오늘 세트업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